이 영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라안셀렉트 경주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학술대회인 신라환경의 사찰과 정원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주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한 관광 및 활용,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를 중심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주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는 각기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과 신라 왕경의 희소성 높은 원지, 유적으로 인정받아 2019년 2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본 발표는 경주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한 관광 및 활용, 특히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실험적인 검토 차원에서 큰 틀의 의견을 말씀드리되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황릉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경주의 관광 및 활용에 대하여 현장성을 반영한 실사구시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사실 문화유산의 활용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현장 반응이 훨씬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문화유산의 관광 및 활용 기획은 지역 및 관련 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고 선행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학술대회에서는 역사, 발굴성과 건축적 특성, 조경사적 가치 등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발표되므로 발표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지역재생, 주민참여 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황조사 1. 운영지침 등 세계유산 활용 관련 사항 검토, 운영지침 등 관련 문서들을 통해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 관리체계, 문서화된 관리체계 마련. 관리체계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가용자원, 그 밖의 요소에 따라 달라짐, 유산에 대해 철저히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여러 협력자와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 요소들의 통합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다.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 지속 가능한 활용, 세계유산은 생태적,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관련 공동체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재와 향후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인식 제고,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표시하고 현장에서 홍보, 교육, 세계유산위원회는 교육용 교재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 세계유산 엠블럼의 적절한 사용 확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에는 해당 엠블럼이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관련 유산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념을 위한 명판 제작, 관광객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배치. 본문에서는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언급,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경우 본문을 여러 개 언어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 세계유산과 관련된 서신 용지나 브로셔, 직원 유리품 등의 엠블럼을 폭넓게 사용하도록 장려. 세계유산 엠블럼 사용 원칙. 엠블럼 사용 승인 결정은 판매를 위한 생산 수량이나 예상 수익이 아닌 관련 상품의 품질 및 내용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함. 위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라도 세계유산과 관련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이나 출판물을 출간 또는 제작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세계유산 엠블럼 사용에 대한 공식 허가는 여전히 본 지침 및 원칙, 활용 안내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 세계유산 엠블럼 사용 허가 절차, 내용의 품질 관리를 요하는 계약. 정부는 국내 단체의 세계유산 엠블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지침과 원칙에 따라 엠블럼 사용 허가 권한을 갖게 됨. 엠블럼 사용 승인에 대한 연차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당사국의 품질 관리 권한. 협약 가입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위치한 유산과 관련해 세계유산 엠블럼이 부착되는 제품에 등장하는 내용 이미지와 글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주체. 세계유산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정기보고는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을 당사국과 세계유산이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임.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무국의 자문기구와 함께 관련 당사국과 협의해 전략 목표에 따른 지역별 장기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이들 프로그램은 정기보고 후속으로 채택되며 정기보고에서 확인된 당사국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세계유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국제지원의 공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전략 목표와 국제지원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함. 정기보고는 세계유산협약 제29조 관련해 핵심 보존 감시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6년마다 당사국은 세계유산협약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보고는 자체보고 프로세스이며 각 유산의 당사국이 가능한 한 주도해야 한다. 사무국은 글로벌 수준에서 정기적인 보고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촉진한다.
당사국은 자문기관 및 사무국의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당사자의 동의하에 추가 전문가의 조언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아코모즈 선언문 검토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종묘선언문 2004 정기보고는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을 당사국과 세계유산이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무국의 자문기구와 함께 관련 당사국과 협의해 전략 목표에 따른 지역별 장기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기보고 후속으로 채택되며 정기보고에서 확인된 당사국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세계유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국제지원의 공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전략 목표와 국제지원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권고사항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 인력 배치, 법적 제도적 보완, 세계유산기금 조성 2.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지역협의체 구성 3.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세계유산 홍보 전략 수립 4. 세계유산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5.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언론 및 교육기관의 협력 6. 동선언의 유포 및 이행을 위한 워크숍의 지속적 개최 아시아의 역사도시 및 전통마을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서울선언문 2005 무해유산 보존과 관광개발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호혜적인 관계로 이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유산, 부동산 형태의 흔적, 고고학자원, 건물, 유적지, 문화경관, 예술품, 조각, 필름 서적 공문서, 박물관 전시물 등과 같은 장비나 설치물, 음악 노래, 춤풍습 지식의식 등과 같은 무형유산, 현존하는 인간이 제작한 유산, 역사적 건물의 주변 환경, 전통 음식과 음료 등과 같은 생활유산들을 인식, 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관리 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널리 배포, 기존의 단체 관광에 비해 관광객의 체험에 보다 중점을 두는 생태관광과 체험관광의 등장에 주목, 세계유산 지역에 대한 고유성 인정 및 경외감 함량을 가능케 하는 문화관광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 역사도시나 전통마을이 관광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광 수용 능력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지역사회의 동참 유도, 관광관리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개선을 위한 경험의 공유. 안동공보문 2006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사에서는 관광객과 관광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정, 국내의 시장을 겨냥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역사 전통마을의 유형 무형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소개, 관광업계는 방문객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당국을 포함한 해당 당사자들과 공유. 3.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과 아코모즈 선언문의 시사점. 세계유산의 관리체계의 활용과 홍보가 반영 및 장려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엠블럼은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경우 다국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보고는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보존 감시 메커니즘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세계유산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무해유산 보존과 관광 개발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호혜적인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지역에 대한 고유성 인정 및 경외감 함량을 가능케 하는 문화관광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유산의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개선을 위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1.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형 관광도시 경주. 경주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형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발표자도 수시로 업무, 여행 등으로 경주를 자주 찾게 되는데 방문할 때마다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주는 우리나라의 문화재형 관광도시의 대표적인 사례임은 분명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TX와 고속도로로 수도권과 연결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탈거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대규모 호텔, 리조트부터 작은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베이스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복합문화공간, 테마거리, 카페 등도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다양한 세계유산을 포함하고 있고 넓은 농촌경관과 바다까지 함께 있다. 최근에는 황리단길 등 트렌디한 공간도 활성화되고 AR, VR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기술도 충실히 접목되고 있다. 즉,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주라고 생각된다. 발표자도 문화재형 지역재생의 사례에서 수험과 함께 꼭 경주를 소개한다. 다음 장은 팬데믹 상황 속 경주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영상 코로나19 속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관광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유사한 내용이 있어 패스하겠습니다. 3. 분황사지, 구황동원지 일대 관광 및 활용 현황. 분황사지, 구황동원지는 경주도심의 동편에 위치한다. 주택가 및 상권이 연결되어 있고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반월성 등 경주의 주요 관광자원과도 연결된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다. 하지만 세계유산을 품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비해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아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장객의 수로 보았을 때 인접한 동궁과 월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찾는 이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높은 문화재적 가치에 비하여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하고 휴식 편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단점을 보완한다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내용부터는 탈바꿈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콘텐츠 조사 1. 문화재 활용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문화유산 콘텐츠가 활용되면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도 증가한다. 증가한 예산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에 도움을 주고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변화될 수 있다. 반대로 문화유산이 활용되지 않으면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며 정부의 관심과 예산도 당연히 축소된다. 축소된 예산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학술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장호수는 그의 논문에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마케터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학문 분야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문화유산 활용의 학문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재청 및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어 컬처앤로드 등 문화유산 활용 정책 연구기관에서 문화유산 활용 방법을 정리한 연구서를 발간하였고 이유범은 그의 논문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는데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운영이 문화재 관리에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012년 2013년에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이 강화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연구가 그 결과를 담았다. 비록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변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4년에는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기업의 문화유산 활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정책에 문화유산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5년에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문화재 활용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분야의 특성상 문화재청에서 발간된 정책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최근은 지역과 함께하는 자생력 있는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주민참여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재형 도시재생. 2019년에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참여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평소에 이 주제의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제안서를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직접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문화재형 도시재생 분야에서 주민참여 공동체의 구성과 역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공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문화재가 풍부한 도시의 하드웨어 중심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교육 등에 투자를 해야 지역재생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음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의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재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이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문화재 주변 지역 거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주민참여 공동체가 구성되고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기관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 관광의 측면에서 본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의 주요 콘텐츠. 2017년에 수립된 분황사지의 종합정비계획에서 분황사지 및 구황동 원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계획의 방향, 관련 법규, 사례, 유적 유구별 정비계획, 주변 정비계획, 편의 부대시설 정비계획,
활용 계획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활용과 관련해서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축제 기획, 관광 루트 개발, 관광 코스 제시 등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제시된 내용은 물론 유산의 활용과 관광 자원화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실현이 가능하고 적용되었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분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문화재 활용, 관광, 지역재생 등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황사는 1400년 가까이 법 등을 이어가는 고대 사찰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의 석탑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 9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3층까지만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3층 석탑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 기술을 접목시켜서 원형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접목시킨다면 더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의 도림사와 연계하면 더욱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황동 원지는 시기별로 원지의 운영에 따른 수축 작업과 관리 방법을 알 수 있어 시기별 성과를 융복합 작업으로 대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적 복원 작업을 통해 복도된 고고 자료가 경관화되어 있는 분황사 인근의 부족한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거찰터인 황룡사지가 인접하고 있다. 황룡사구축 목탑터 등 중요한 고고 유적이 위치하고 역사문화관 등 전시,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연계한 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주차장을 비롯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변으로 화장실, 카페, 전시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이미 갖추고 있어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활성화시킨다면 경주시의 또 다른 언택트 관광자원으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조사, 경주 분황사 종합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경주 황룡사시, 원주 거돈사시, 익산 미륵사시, 부여 정림사시, 일본 원흥사, 일본 법륜사, 일본 동대사,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유적 구황동 원지, 보건정비 기초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부여 관북리 원지, 익산 왕북리 원지, 월성, 국립경주박물관 부진의 원지, 경주 용강동 원지, 일본 평성궁 동원정원, 평성경 저경 3조 2방 궁적정원, 평등원 정원. 위의 사례들은 정비를 위한 사례들로 활용 및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발표자는 분황사지 및 구황동 원지의 관광자원화 및 활용에 참고가 될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국내 유적 활용 사례. 더. 경주 황룡사지. 황룡사지는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되었고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체계적인 학술 성과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활용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고,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경우 학술적인 성격이 강해서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다. 방문객들이 역사문화관에서 체험한 콘텐츠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중문지, AR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역시 황룡사지와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되었고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국립익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체계적인 학술 성과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과를 반영한 박물관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볼 수 있다. 원주 법천사지. 원주의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는 최근까지 발굴이 진행되었고 간이 전시관 법천사지, 화장실 이외의 시설은 없는 상황이다. 법천사지의 경우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유적이다. 생생문화재 사업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관 국사연묘탑, 건축물 복원 등을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진행한 사례가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다. 파주 해엄원지. 디지털 복원 활용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성과들을 축적하고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문화유산 활용의 방향 설정에 선례가 된다. 최근 전시관 및 교육관을 가설하였으며 확대하는 방안 진행 중이다. 2016년 AR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AR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 사례가 있다. 양주 회암사시.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다. 해암사지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당일 캠핑 및 어린이 킥보드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명소화되었다.
디지털 복원 활용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성과들을 축적하고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산 활용의 방향 설정에 선례가 되었다. 첨단 기술이 반영된 대규모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유산 교육 사업, 자체 사업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강화 선원 사시 논란이 있으나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사원으로 널리 알려진 절터이다. 선원사라는 사찰이 전면부에 위치하여 사원의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유적지이다. 선원사에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목탁 소리가 나는 소우보사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1. 국내문화유산 활용상설 사례. 수원 화성 문화관광의 수원 화성 소개, 화성행궁 소개, 수원 화성 공연 및 체험, 수원 호스텔 행궁동 공예마을, 행궁동 왕의 골목 여행 등 각종 정보 제공하고 있다. 토요상설 공연, 장용영수 이의식, 노예 24기 시범 공연, 수원 화성, 자전거 택시, 플라잉 수원, 수원 화성 스탬프 투어, 북궁 체험, 화성 어차, 애니메이션 상영, 화성 행궁 주말 체험, 효원의 종 타종, 밤이 들려주는 정조 이야기, 달달한 행궁 로망스, 행궁동 왕의 골목 여행, 위틀 정조 체험학교, 수원 화성 달빛 동행, 수원 화성 문화재,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 문화재 야행 등 단일 공간을 매개로 복합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백제 문화단지, 백제 원궁 능사, 위례성 생활문화마을 등으로 조성하였다. 백제 역사문화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의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 테마파크, 아울렛, 몰프장 등의 민자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제형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활용도 증대 및 관람객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있다. 출토 유물 전시 위주 유형에서 탈피, 다양한 체험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3. 국내문화유산 활용 비상설 사례. 문화재 야행, 백제의 밤 세계 유사를 깨우다. 부여, 일원의 백제 문화유산을 매개로 여러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를 야간에 걸쳐 연계 활용하여 지역 일원의 역사문화자산을 향유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인 서봉사지 문화재 지역주민 공감정책, 고려시대 국사 현호가 주석하며 국왕을 강악하였다는 설화가 전래되었다. 임진왜란, 때 광교산 전투의 격전제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문화재 정비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를 선용하는 계기를 창출하였다. 4. 국외 유적 활용 사례. 일본 평성궁 유적 평성궁적. 유적은 국영공원화되어 평성국역사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적의 출입 및 유적 내부 복원 정비 건물의 관람, 전시관 등 시설물 출입이 모두 무료이고 연간 약 15만 명이 방문하였다. 각 전시관이나 복원 건물에는 관광해설사가 상주하여 무료 안내 해설 서비스 제공, 안내사와의 동행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시가지에 둘러싸인 넓은 유적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 체험이나 관광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녹지의 기능을 제공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광역 피난지로도 활용한다. 방문객들로부터 편의시설, 휴게시설, 서비스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잦다고 한다. 유적 활용 방식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유적공원으로서의 이용 이외에 특별한 이벤트는 개최되고 있지 않으나 2010년 나라 천도 1300주년을 기념 유적 일대에서 개최되던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들은 국내 유적 활용 계획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로마포로, 로마노 시대 기원전 6세기, 기원 후 3세기 로마문화협회에서 공인한 공식 가이드의 통솔로 복원정비구역에서 예약제 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사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원된 모습을 책자로 제작 및 판매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 피디프 POATUF 피디프 POATUF는 프랑스 방대 지방에 위치한 소도시 레제페스 레이프지에 있다. 파리에서 차로 4시간 정도 가야 나오는 시골이다. 역사, 고성 등의 문화유산, 루어르강 숲과 같은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생태적 테마파크로 구현된 그랜드파크 레 그랜드파와 지역사회 사회적 상처를 첨단 기술을 이용해 총체적 예술로 승화시킨 신의 CNSCNI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방대 지방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피디프 덕분에 연간 120만 명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피디프의 역사 생태를 종합한 테마파크는 유형적 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고성과 무형적 문화자원 향토에
자원봉사 피폴레폴레으로 구성된다. PDF에서 역사와 자연이 문화관광산업의 차원의 주제로 변환되고 문화자원 역사체험문화과 관광산업이 접목되면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다. 아울러 이후 무형의 각종 문화자원과 문화적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면서 문화향유자들과 가까워졌다. PDF는 프랑스 협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수익 집단이자 약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PDF 연합회는 시내센이 공연 개최 및 그랜드파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협회의 재정은 100% 제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보유한다. 자체 수익금의 외부 지원금으로 정부 지자체의 공공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별하다. PDF 창설 이후 PDF 지역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통해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얻은 문화유산은 대부분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시설들은 낙후되기 일쑤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나빠지면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광자원 얻은 문화유산은 그 시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퇴를 막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으로 유지되는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방문객의 수와 운영, 지속의 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쉽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생력을 확보한 PDF의 사례를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DF가 세계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사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등이 민간 기구의 선도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데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무이산 실경 뮤지컬 인상 대용포. 이 공연은 무이산의 대용포차에 관한 일화를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모 감독이 인상 시리즈로 극화하여 2010년 3월부터 연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계획 기간 2년 동안 2억 위안의 제작비와 300명에 이르는 배우를 훈련시켜 개막을 준비하였다. 웅장한 규모로 정밀하게 구현된 사방형 공연장도 압권이지만 365회전하면서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객석과 실사로 진행되는 공연은 관객을 압도하는 핵심 요소이다. 공연의 전체 주제는 무이산의 차문화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장면은 무이산의 경관 웅녀봉, 대왕암의 전설, 녹차 제조 기술 전승 등을 기반으로 삼으며 이야기, 경관, 배우, 무대, 조명, 무용, 음악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2018년 5월 3,400회 공연에 그동안 450만 명이 관람하였다. 특히 공연 배우 가운데 가 우이산의 현지 주민이다. 공연 수익과 고용 창출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인상대용포는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 형태 및 효과의 선례가 된다. 문왕사지와 구황동원지의 관광자원화 및 활용. 우리나라는 타 국가들에 비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관리도 체계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관련 제도 혹은 시스템과 유사점이 많은데 문화유산의 활용 역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주목할 점은 두 국가 모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타 국가에 비해 활용의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장 구성은 밤이 되면 거대한 나이트클럽으로 변신한다. 낮은 차분하되 활기찬 세계유산의 모습, 밤엔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의 화려한 모습. 낮은 분명히 식당이었는데 밤엔 고색창연한 세계유산이 댄스클럽으로 바뀐다. 하기사 독일 니른베르크의 세계유산 성곽엔 사창가도 운영 중이니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에서 많은 걸 가져와서 동방예의지국 유교국가라서 위에 그른 발표자가 2020년 1월 7일 중국 의장고성의 야경을 보고 작성한 글이다. 어느 국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을 하기에는 발표자의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도 많이 적용된다. 검토할 점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예산 구조인데 대부분 전문기관 위주의 국가 주량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에 보조금이 반영된다는 것은 좋은 사례이지만 자생력의 확보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기관 위주의 운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공동체의 역할이 작아서 주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혹은 호감도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주민 참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문화재청을 포함하여 국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등과 관련하여 높아지고 있으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당연하게도 모든 유산을 관광자원화할 필요는 없다. 분황사지와 구황동원지의 경우 관광자원이 풍부한 경주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시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분황사지 및 구황동원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기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적보호나 관리에 중점을 둘지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 공간의 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기숙사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스타벅스와 다방 등은 유사한 역할이 부여된 공간이지만 활용자가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형 관광도시인 경주라면 지역 주민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지역재생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신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한다면 황리단길의 사례처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분황사지와 구황동원지의 활용과 관광자원하는 유적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발굴 조사 현장의 공개 등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황사지와 구황동원지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있을 것이다. 보건도 마찬가지인데 가역성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본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장의 박물관, 전시관, 홍보관 등의 건축도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다. 해암사지 박물관, 황룡사 전시관, 해암원지 홍보관 사례가 있다. 다만 박물관 같은 학술적 성격이 강한 공간은 대중성을 띈 경우가 별로 없고 관광자원이 아니므로 목표가 관광자원화라면 방문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트렌디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해암사지 박물관은 의외의 콘텐츠로 대중화되고 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중요성이나 규모에 비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간의 완성도 보다는 목표의 구분에 따른 방문객 니즈의 반영 유무에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